법안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, 그런데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,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. 실제로는 더 큰 것은 머리 자르기입니다.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. 한국당 돕겠다는 엑스맨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. 난감하네. 자, 추미애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. 오늘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 대통령 2주 연속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탔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한때는 뭐 70%로 조금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조금 올라가가지고요. 지난주에도 올랐고 2주에도 또 올라서 지금 83%에 대해 국민들이 지금 문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이런 그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지율이 잠깐 떨어졌다가 해외 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오르는 걸 보면 외교 행보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아무래도 그 사이의 변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문 대통령 본인이 이제 그 활동한 부분은 그 외교적인 그 측면이고요. 한미 정상회담과 지금 G20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청문회 부분이 있었는데 청문회 부분이 의외로 뭐 장관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,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왔지만 이것이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. 이런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. 좀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80%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좀 비정상 아니냐. 지금 역대 대통령의 어떤 그런 측면을 봤을 때,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고, 과연 이것이 그 속도가 얼마냐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. 야당 쪽 사람들이군요. 예,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저 지지율은 전혀 이런 그 전망과는 다르게,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. 자,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치솟고 있는데 정말 이 당내 분위기 초상집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지금 국민의당이 있습니다. 지지율이요. 최저치예요. 지금 4%까지 떨어졌습니다. 지난주에 6%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더 떨어졌어요. 예, 지금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냐면 호남에 있어서의 호남 출신 그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은 국민의당 소속이거든요.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지지 기반인 이런 진보와 호남 이런 쪽을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어느 정도 양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완전히 지금 이 민주당 쪽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민의당 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극소수의 지지자들만 남아있다.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거 아니냐. 이러한 위기감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도 최저치지만 최근에 이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. 그런데요. 이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전환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. 추미애 대표의 이와 같은 막말은 오히려 국민의당 등에 기술을 꽂는 야비한 행태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.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. 숫자 들어가는 것은 다 안 됩니다. 자,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뺨까지 때렸어요. 그래서 워낙 불리한 상황이니까 추경안도 좀 협조를 하고 인사청문회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좀 국면 전환을 해볼까 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추미애 대표가 나와서 이 판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려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추 대표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이것이 돌파구다 하고 이것으로 모든 보이콧을 하면서 이 추경 예산 국정을 막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. 네, 그런데요. 추미애 대표 이 상황에서 좀 상황을 봉합을 하고 추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. 한 발 더 나아가서 불난 곳에 또 기름을 뿌리는 말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대선 조작 게이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
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입니다. 죄를 죄로서 덮으려고 했던 것만 봐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이런 전 과정을 보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하고. 자, 이 정도 되면요,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추미애 대표가 자살골을 넣고 있다,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, 한때 추다르크였다가 이제는 추키호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. 지금 이 만평 좀 보십시오. 그러니까 자살골을 억지로 지금 막고 있는 민주당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예, 뭐 추데르테라는 또 말도 어떤 건? 추데르테. 예. 추데르테는 필리핀의 추데르테 대통령이요. 예. 근데 지금 추미애 대통령의 그 얘기 중에 꼬리 자르기. 네. 그게 이제 일단. 머리 자르기죠. 죄송합니다. 머리 자르기. 예. 이게 원래는 꼬리 자르기였거든요. 그렇죠. 꼬리 대신 이제 머리를 이제 대입한 것인데. 네. 그때 이때 꼬리는 좀 희생양의 의미인데 이 머리는 희생양은 아니고 하여튼 약간 은유가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은유를 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머리를 자른다는 말은 굉장히 좀 뭐 IS가 그렇죠. 연상되는 뭐 이런 측면이니까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요. 여기서 또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또 한 번 했습니다. 네. 핵심 단어가 미필적 고의인데 이것은 뭐 형사범한테 어떤 적용되는 그렇죠. 이런 단어거든요.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. 예, 두 번이나 지금 상당히 자극을 했고 또 한 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방어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지금 한 발 더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조금 더 세게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